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여수시가 이달 한 달 동안 시민 공모를 통해 인구 증가 대책 아이디어를 접수합니다. 시는 공모를 통해 저출산 극복과 출산 육아 대책은 물론 청소년 인구 유출 방지 방안에 대해 시민들의 생각을 확인할 계획입니다. 여수시는 선정된 제안에 대해서는 최고 100만 원의 상금과 함께 시정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휴가철을 맞아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10대와 20대 등 청년층의 사고 비율이 휴가철에 눈에 띄게 늘고 있어 관심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김종수 기자입니다. 올해 4월 여수시 소호동의 한 도로. 이곳에선 굽은 도로를 운전하던 승용차가 불법 주차된 화물차를 들이받으면서 20대 운전자 등 3명이 숨졌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 여름 휴가철 10대와 20대 렌터카 사고도 증가하고 있어 더욱 주의가 요구됩니다. 20대 초반 같은 경우도 대여를 하신 경우에 그 사고율이 기본적으로 봤을 때 한 50% 정도는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근데 그게 만약에 10대로 내려간다면 제가 봤을 때 한 60, 70%는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근 3년 동안 연령별 사고 운전자 가운데 10대와 20대 휴가철 사고 비율은 평소보다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게다가 10대 운전자의 사고로 같은 연령대의 동승자 피해도 만만치 않습니다. 특히 자동차 보험 가입자 가운데 전 연령대 보장 특약에 가입한 차량은 소수에 불과해 10대 사고 운전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 교통사고 원인 대부분이 안전운전 수칙 미준수로 조사됐습니다. 18세 이상의 청소년이라도 사고를 내면 도로교통법상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간 면허를 딴 청소년의 경우 부모가 동승하거나 일정 기간이 지난 후 렌터카 대여가 가능하도록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휴가철 일부 청년들의 운전 미숙이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철저한 법 준수와 함께 주변의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종수입니다. 광양 백운장학회가 이달 한 달간 2017년도 장학생을 모집합니다. 올해 선발 인원은 모두 507명이며 1인당 최대 250만 원의 장학금이 지급됩니다. 분야별 지원 자격과 제출 서류는 광양시 또는 백운장학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백운장학회는 지원서 심사와 대상자 선정 작업을 거쳐 오는 12월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순천만 습지와 대만 관두자연공원이 효과적인 습지 보전을 위해 교류를 강화하고 나섰습니다. 순천시에 따르면 대만의 관두자연공원 관계자 10여 명은 오는 4일까지 순천 지역 습지와 국가정원, 주변 마을과 원도심 등 전역을 방문해 지역의 다양한 습지 보전 지원 사업을 모니터링합니다. 순천시 측은 아시아 습지 관리자들과의 교류를 통해 다양한 습지 보전 정책들을 공유하는 시책의 하나라며 교류 국가들이 서식지 복원과 생태 조사 등에서 서로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건설 현장에 불량 레미콘을 공급해온 레미콘 업체 관계자들이 적발돼 무더기로 사법 처리된 바 있습니다. 이 레미콘으로 시공된 아파트가 순천 지역에만 8,000세대에 육박하는 것으로 확인돼 비상이 걸렸습니다. 박광수 기자입니다. 순천 오천지구에 신축 중인 아파트 단지. 모두 640세대 규모로 다음 달 준공 예정인데 최근 적발된 업체의 불량 레미콘이 2만 세제곱미터나 공급된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드러났습니다. 인근에서 신축 중인 260세대의 아파트 단지도 불량 레미콘 상당량을 공급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시공업체는 좌불안석입니다. 불량 레미콘 좀 금액 좀 많이 굵어졌는데 지금 순천 전체가 비상이죠. 우리뿐만이 아니다. 이 밖에 이 레미콘 업체로부터 불량 자재를 공급받아온 곳은 순천 지역 아파트 단지만 모두 11군데. 4개 단지 2,200세대 아파트가 현재 공사 중이고 이미 완공된 아파트 단지도 7개 단지 5,500세대에 이릅니다. 문제는 이 업체 레미콘의 시멘트 함량이 기준보다 15%나 낮아 건물 안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는 점. 게다가 아파트는 대부분 20층 안팎의 초고층이고 이미 주민들이 입주한 상태가 상당수여서 불안감이 더 큽니다. 지금 현재 시공 중인 아파트부터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레부터 저희 점검반이 실시할 텐데요.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우선 짓고 있는 아파트들이 안전한가? 민관합동점검반은 다음 주부터는 관급공사 건축물로 조사를 확대하고 이미 완공된 아파트 단지에 대해서도 가능한 빨리 입주자들과 점검 일정을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MBC 뉴스 박광수입니다. 포스코 광양제철소가 선발한 개선 리더 100여 명이 100억 원이 넘는 재무 성과를 창출했습니다. 포스코 광양제철소는 최근 품질과 안전 개선을 주도하는 개선 리더 100여 명이 4개월 동안 64건의 과제를 발굴해 108억 원의 재무 성과를 창출했다고 밝혔습니다. 포스코는 혁신 활동의 하나로 현장 설비와 업무를 품질, 설비, 안전의 3가지 관점에서 낭비 요소를 줄이고 효율을 극대화하는 개선 리더를 현장 직원 가운데 선발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채 2년이 안 된 지하차도가 비만 내렸다 하면 연못으로 변하는 곳이 있습니다. 며칠 전 일가족이 탄 차량이 이곳에서 침수돼 큰 화를 당할 뻔한 적이 있는데요. 구조적인 문제가 있지만 대책은 아직 초보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20분 만에 45mm의 비가 쏟아진 광주 광산구 소촌동. 국지성호우에 지하차도를 지나던 승용차가 물에 잠겨 7개월 된 아기 등 일가족 4명이 물에 빠졌다 가까스로 구조됐습니다. 하마터면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었던 상황. 주민들은 비만 내렸다 하면 상습 침수되는 위험한 곳이라고 말합니다. 불안해요. 20mm나 오면 저렇고 찬디 50mm나 와보시오. 여가 쏟아버려. 지하차도에는 침수 피해를 막기 위해 이렇게 배수 펌프장을 설치해 두는데요. 집중호우 당시 펌프장에 문제가 생기면서 도로가 5m가량 잠기게 된 겁니다. 낙뢰로 인해 펌프 작동이 일시 중단됐거나 펌프가 처리해낼 수 있는 용량보다 빗물이 더 많이 유입된 것으로 광산구청은 잠정 파악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시우량 45mm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상태가 되면은 처리가 불가할 정도입니다. 급경사 차도와 배수 체계 등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지만 비 올 때 차량을 통제하거나 인근 지역에 배수 시설을 정비하는 수준의 소극적인 대책이 아직까진 전부입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차량이 신속하니 진입을 차단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보강해가지고 신속히 원격이라든가 자동으로 차단할 수 있는. 문제가 된 소촌 지하차도는 철도시설공단이 지난 2015년 말 준공한 뒤 채 2년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해파리 하면 해수욕장의 불청객이라는 이미지가 먼저 떠오르는데요. 여름철 서해안에서는 식용해파리 잡이가 한창입니다. 대부분 중국과 일본에 수출되면서 어민들에게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보기 드문 식용해파리 조업 현장을 박영훈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청정갯벌로 유명한 전남 무안군 홀통마을 앞바다. 미리 쳐놓은 그물을 걷어올리자 희고 붉은 해파리들이 쉴 새 없이 올라옵니다. 근구 해파리와 함께 대표적인 식용 해파리로 꼽히는 기수 식용 해파리입니다. 보통 80cm 안팎까지 자라는 기수 식용 해파리가 전남 무안부터 인천 강화도까지 서해안에서 잡히는 시기는 6월에서 9월 사이. 크기가 작은 경우는 뜰채, 성채로 자라면 그물로 잡습니다. 해파리가 그냥 여러 개 커졌기 때문에 무르르구로 뜨지를 않아요. 또 이제 적었을 때는 쪽바지로 뜨는 배들이 한 100척 등 돼요, 금방에. 요즘 하루 잡히는 양은 한 척당 많게는 3톤 정도로 대부분 중국과 일본으로 수출되고 있습니다. 50kg 한 상자에 5만 원에 팔리는 데다 현지에서는 음식점에서 냉채 등으로 전량 소비돼 여름철 어민들의 짭짤한 소두건이 되고 있습니다. 다른 전국 어디에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조금씩 알려져가지고 손님이 여름에는 대박이 나요. 20여 년 전부터 일부 포획해 오던 식용 해파리는 5, 6년 전부터 안정적인 수출 시장까지 열리면서 이제는 연간 어획량이 3,000톤에 이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용훈입니다. 전남 등량만 해역에 보름달 물해파리 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등량만 해역에 보름달 물해파리가 100제곱미터당 14개체 이상 관측돼 어제 보름달 물해파리 주의보를 발령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고흥과 보성, 장흥군은 인력 110여 명과 선박 50여 척 등을 동원해 해파리 제거 작업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해양 생태 체험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전남 해양수산과학관이 연구 성과를 토대로 기획 전시를 개최합니다. 전남 해양수산과학관은 오는 6일까지 섬진강 어류생태관에서 현재까지 연구해온 민물송어 양식과 김 신품종 육성 등 수산 양식과 관련한 기술 정보를 제공하고 어류 시식과 맨손 잡기 체험 등 관람객들에게 다양한 즐길거리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과학관은 이번 전시를 통해 미래해양수산에 대한 청사진 제공과 학생들의 해양 생태 체험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광양 지역에서 처음으로 지역 주택조합이 설립 인가를 받았습니다. 밤새도 수도권과 해안지방을 중심으로 열대야가 기승을 부렸는데요. 제주도는 최저기온이 28.5도에 달해 20일 연속 열대야가 나타났고요. 서울도 26도를 웃돌아 올여름 들어 가장 무더운 밤을 보냈습니다. 한낮엔 동풍이 태백산맥을 넘으면서 기온을 끌어올리겠습니다. 서쪽 대부분과 경남, 제주도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광주와 밀양이 34도까지 솟겠고요. 서울도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그나마 오후엔 곳곳에 소나기가 내릴 텐데 오는 시간이 길지 않아 더위를 식혀주기엔 역부족이겠습니다. 주로 서울, 경기와 영서, 충청도와 전라도, 경남 서부 지역에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